자, 88페이지에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 마지막인데 2차 방정식의 개념은 새로운 건 없어. 활용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세웠을 때 그 식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미지수를 결정하는 거다. 그지? 2차 방정식이니까 미지수는 x 한 개밖에 없다. 차수가 2차냐 1차냐 차수가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미지수는 한 개. 뭘 x라고 할지 그걸 결정해야 되고. 그지?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운다. 그 뒤로는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야. 그럼 그 2차 방정식에 푸는 것 풀이는 뭐 아니면 뭐? 인수분해 아니면 안 되면 그때는 근의 공식. 이건 똑같은 거야. 여기서부터는 풀이야. 그리고 문제 조건에 맞도록 답한다. 그치? 그래서 활용이다 라고 하면 1단계랑 2단계 요거를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식을 주고 풀어라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식을 우리가 세우고 그 세운 식을 풀어야 되는 차이가 있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예제 5번. 자,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156일 때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연속한 두 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곱이 곱하면 156이었다. 미지수 정해야 돼. 그럼 연속한 두 자연수면 하나 차이지. 2, 3, 5, 6. 그지? 그러면 작은 것보다 큰 자연수는 1만큼 커. 맞지? 근데 문제에서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작은 자연수를 그럼 우리가 x라고 하면 큰 애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자연수를 이렇게 갖고 건우야. 두 자연수를 곱한 게 156이다. 미지수는 지금 정한 거고 조건은 걔네들을 곱하면 156이다 라는 거는 식을 세우면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두 자연수를 곱한 거고 그게 156이다.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너무 쉬운 식이야. 이건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식도 아닌 거야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운 식을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적용해서 해를 구하는 건 똑같은 거야. 전개하고 넘겨야겠지. 그럼 x제곱이지? x지? 넘기면 마이너스 156이다. 그치? 그러면 저 156이다 라고 하는 애가 사실 이렇게 컸을 때 너네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면 이 큰 수였을 때 곱해서 156이 되고 차가 1만큼 나는 두 수를 찾아야 돼. 부호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겠지. 근데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면 큰 수일 때는 얘들아 이렇게 해. 일단 두 수의 곱으로 쪼개.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4, 3, 12 4, 9, 36 맞아? 이렇게 쪼갤 수 있지. 그런 다음에 39를 더 쪼개볼까? 4 곱하기 3 곱하기 13이니? 이 정도만 쪼갰을 때 얘네들이 곱하면 12지 얘는 13이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딱 차가 1만큼 나는 두 수였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큰 수일 때는 그냥 한 번에 모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쪼개. 작은 수의 곱으로 작은 수의 곱으로 쪼개다 보면 그게 보여.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12, 13 마이너스는 얘. 그지? 그럼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13이랑 더하면 1이 된다고. 그럼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된 거지.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13 x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13.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 조건에 맞게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3은 안자연수야. 그지? 그러면 얘만 답이지. x가 12면 우리가 구하려는 사실 두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라고 하면 12하고 13이었던 거고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10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됐지? 유제 풀어봐. 반복이야, 반복.
자, 이번에는 연속한 두 개의 짝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미지수 먼저 정해야 돼. 근데 연속한 두 짝수나 연속한 두 홀수는 작은 애 다음에 큰 짝수는 이만큼 커지고, 홀수도 연속한 두 홀수면 작은 홀수보다 큰 홀수는 이만큼 커져. 차가 이만큼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속한 두 짝수를 우리가 미지수로 넣을 때 작은 짝수를 x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짝수는 플러스 2만큼 커지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놔줘야겠지. 됐지? 그러면 이 연속한 두 짝수의 합이 합 맞아? 제곱의 합. 자, 제곱의 합. 그럼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작은 애 짝수 제곱하고 큰 짝수 제곱해서 더한 게 340이다. 이게 조건에 맞도록 식 세우는 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개 x제곱 x제곱 2x제곱 4x 맞지? 4 마이너스 넘어오면 340. 그죠? 그러면 x제곱 2x 마이너스 336. 그제? 2로 약분. 이제 2로 약분하면 된다. 그제? 아, 잘못 봤구나. 4x. 그제? 얘네들은 동류항이 아니니까 요거고 4x고, 그러면 2로 약분. x제곱 2x 마이너스 2, 1은 2, 2, 6, 12, 2, 6, 12. 어? 2, 6, 12, 2, 6, 12. 그래, 그런 계산이라도 잘해줘. 168. 자, 그러면 168은 또 큰 수니까 두 수의 곱으로 차가 이만큼 나는 걸 찾아내려면 아까처럼 큰 수일 때는 한 번에 안 보여. 쪼개. 4로 나눠지지, 그제? 4 곱하기 4, 46, 4, 28. 그러면 얘를 쪼개는 게 아니고 큰 애를 더 쪼개야지. 얘네들의 차는 지금 38만큼의 차가 나니까 큰 수를 또 쪼개. 그러면 얘는 뭐 2 곱하기 21.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두고 더 쪼개야겠지. 왜? 얘네들 곱하면 8이고 얘는 20이니까 8하고 21의 차는 2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21도 또 쪼개. 그럼 3 곱하기 7이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최대한 쪼갠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얘네들 셋이 곱하면 4, 3, 12지. 2, 7에 14지. 그러니까 이 두 수겠구나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찾아내면 돼. 어?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12와 14, 1, 1. 마이너스는 작은 애가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12하고 x 플러스 14는 0이고 x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14가 나오는데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x가 12야. 그러면 작은 자연수가 12니까 두 자연수는 12와 14다. 이렇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지? 자, 봅시다. 예제 6번. 사탕이 총 117개가 있고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학생을 미지수로 놨어. 근데 문제에서 사탕에 대한 조건이 있어. 한 명당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식으로 나타낼 건데 학생 수가 x라고 우리는 놨잖아. 그러면 그 학생 수보다 4만큼 작은 건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x-4개. 요게 됐지. 자, 그러면 전체 사탕을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줬다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랑 학생 수를 곱하면
사탕의 개수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 수가 x고 한 명당 받는 사탕의 개수는 x-4개고 이게 전체 사탕 개수다. 그러면 이제 뭐 또 풀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17. 자, 그럼 또 마찬가지다. 우리는 곱해서 117이 되는 두 수 중에 차가 4만큼 되는 또 두 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얘가 또 커. 그러면 얘를 또 쪼개봐야지 뭐. 3으로 나눠진다. 그지? 3 곱하기 3, 3은 9, 3, 9, 27. 또 3으로 나눠진다. 그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13. 그러면 이렇게 되죠. 3 두 개를 곱한 수는 9고요. 나머지는 13인데 얘네들의 차는 4야. 그러면 9 곱하기 13으로 쪼개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9 곱하기 13이고 1이고 이번에는 큰 놈이 마이너스를 달아야겠다. 그지? 마이너스 13이랑 9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돼. 그러면 인수분해는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13은 0인데 x는 마이너스 9 또는 x는 13인데 학생 수는 자연수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x는 13. 그럼 학생 수는 13명.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 유제 풀어보시오. 자, 유제 6-1은 책을 펼쳤다. 그러면 결국 그건 연속한 두 쪽을 표현한 건 자연수니까, 그지? 연속한 두 자연수랑 같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페이지를 x라고 하면 오른쪽은 1만큼 크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게 두 쪽을 나타내는 페이지고 얘네들을 곱했더니 420이었다. 됐지?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이 두 쪽을 곱한 거고 그게 420이었다. 그러면 전개하고 이항시키면 곱해서 420이 되고 차는 1만큼 나야 돼. 그럼 20하고 21이겠지. 1 플러스가 더 커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다. 그지? 20이라고 20하고 더하면 1 나와.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0 x 플러스 21이니까 x는 21 또는 마이너스 21일 때 페이지는 자연수니까 그죠? 요거겠다. 그러면 두 페이지는 20하고 하나 더 주면 21이지? 그래서 20하고 21 이렇게 두 페이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오른쪽 가보자. 여기도 해. 자, 예제 7번. 이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얘는 미지수도 정해져 있잖아. N각형이 몇 각형이냐라는 그 N.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딱 보면서 미지수는 내가 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조건의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조건의 식까지도 주어졌구나. 그지? 이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인데 그게 27이래. 그러면 이거가 27이야 라고 바로 식만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훨씬 쉬운 거지. 문제를 한글로 주고 우리 보고 식을 세우시오라는 것도 아닌 거잖아. 그지? 때문에 지금 한 명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감동을 받았다. 27이라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2분의 2항 시키고 전기해서 다 넘기면 얘는 n에 관한 2차 방정식. 응? 자, n-3 2 곱하면 54죠. 전기합시다.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4. 그럼 곱해서 54가 되면서 차가 3이 되는 두 수는 9하고 6이잖아. 그치? 그러면 9, 6, 1, 1 마이너스는 큰 놈이 가져야겠지. 그치? 그래야지 마이너스 3이라는 합의값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풀면 n-9 n 플러스 6 그건 0이니까 n은 9 또는 마이너스 6인데 n각형이다 라고 하는 이 n값도 당연히 자연수야. 그치? 그러니까 n은 9고 마이너스 6은 버려. 그러면 답은 구각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밑에 거 풀어봐.
미지수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냐면 자연수 1부터 끝수 n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공식이 이거다 라고 알려줬고 그 합이 190이 되면 n은 얼마야? 몇 가지 더하면 합이 190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끝수 n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미지수 정할 필요 없잖아. 문제에서 지금 n에 관한 미지수는 이미 정해줬지. 조건도 필요 없지. 그 식을 줬어. 근데 그게 190일 때래. 그러면 얘가 190일 때라고 놓고 n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의 값은 190이다. 라고 놓고 여기서 n만 잘 구하면 된다. 그죠? 자, 2분의 2양 시킬 거고 n 제곱 n 380 넘기면 마이너스 380은 0. 그럼 마찬가지다. 그지? 곱해서 380이 되는 수 중에 차가 1만큼 나는 두 수를 찾아내야 돼. 그지? 그러면 20하고 19니. 됐지? 그리고 1, 1. 마이너스는 작은 놈이. 그지? 그래야지 플러스 20이랑 마이너스 19랑 더하면 합은 1 나오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n 플러스 20, n 마이너스 19, n은 마이너스 20 또는 19인데 자연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19.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1, 2, 3, 4, 5 땡땡땡 해서 18하고 마지막 19까지 더하면 이 값이 190이 돼. 그러면 몇 가지 더하는 거야? 이게 n값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답은 19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19까지 합이 중간에 빠지는 거 없이 1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에서 19까지 다 더하면 19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활용이니까 미지를 정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몇 초 후니 물어봤어. 근데 그걸 문제 앞부분을 가보면 t초 후다라고 미지수가 정해져 있지. 그러면 우리는 1단계에서 해야 될 미지수 결정은 안 해도 돼. 그리고 높이에 관한 식 구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계산해서 식을 세울 필요 없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주어져서 이게 뭐냐면 t가 시간이잖아. 그럼 내가 1초 후의 높이를 알고 싶으면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는 식이 주어진 거야. 그럼 내가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 높이라고 하는 게 1 집어넣으면 60 마이너스 5 해서 1초가 지났을 때 높이는 55m. 선생님 저는 2초일 때도 알고 싶은데요.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식이 주어진 거야. 2 집어넣으면 120이지. 2 집어넣으면 4, 5, 20 빼겠지. 그러면 그때는 2초가 지나면 100m이 돼. 그럼 이런 식이 그냥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용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면에서 물 로켓을 쏘아 올렸대. 그럼 이게 지면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쏘아 올리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요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1초가 딱 쏘아 올리고 1초가 됐을 때 시간치 높이를 재보니까 여기가 1초일 때 이 높이가 55m다. 이런 식이 그냥 주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물 로켓을 쏘아 올렸어. 얘가 다시 지면에 떨어졌을 때 요때 시간 t는 몇 초야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할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높이가 결국 얼마일 때야? 지면에 떨어졌으면 0이잖아. 그러면 얘가 높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높이인 60t-5t의 제곱은 0이다 라고 놓고 여기서 t값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쉬운 거야. 우리가 뭐 큰 자연수, 자연자연수 가지고 고빈이, 합인이 이런 식조차 안 세워도 되는 거야. 주어진 식을 얘가 지면에 떨어졌으면 그때 높이는 0이니까 얘를 0이라고 놓고 t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해줘라. 알겠지? 마이너스 5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12t는 0.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주어야? 너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할래? 이제 만약에 네 혼자 푼다면. 인수분. 그럼 인수분해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1. 뭐로 묶어?
T로 묶으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그러면 앞에 게 0일 때는 0 나오지. 뒤에 게 0일 때는 질문. 답은 0이야? 10이야? 이유는? 0은 뭐야? 던지기 전. 여기서 던졌죠. 던지기 전에 이때는 T가 빵초였고 땡 하고 쏘아 올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때 다시 빵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던지기 전에 빵초일 때는 0에 있었고 두 번째 다시 던져서 내려와서 0이 되는 건 12초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답은 12초 후. 이 0은 그때 0이야. 던지기 전에 지면 위에 있을 때. 자, t초 후 미지수 정해져 있고 높이를 구하는 식은 이거다. 근데 높이가 125m일 때는 몇 초 후에 125m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얘가 높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이고 그 높이가 125일 때를 구하라고 하면 얘가 125다 라고 놓고 식을 세우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50t-5t 제곱이라는 이 높이가 125라고 놓고 여기서 t를 구하면 이제 그때 시간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응? 5로 나누고 넘겨. 얘 5로 나누고 넘기면 t 제곱. 5로 나누고 넘기면 10t. 그지? 5로 나누면 5, 20, 5, 25. 25? 아, 또 완전 제곱식이네. 맞지? 요거 마이너스지? 넘겼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t-5의 제곱은 0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이고 그러면 얘는 t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지? 그러면 t가 5일 때 높이가 125m가 됐다라는 거니까 답은 5초 이렇게 되는 거지. 준서 빨리 다시 풀어. 넌 풀고 난 다음에 쉬어. 자, 처음에 있었던 거는 예제 9번이야. 정사각형이 있었어. 근데 이거 빠시랑 누구야?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의 길이는 4cm만큼 여기에서 여기로 늘린 거야. 세로의 길이는 2cm만큼을 줄인 거야.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이만큼 줄었고 가로에는 4만큼 늘었으니까 직사각형이 만들어졌겠죠. 처음엔 정사각형이었는데 이렇게 만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12였다.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야? 그러면 그림을 보고 미지수를 결정하고 식을 세우는 건 해야 된다. 그치?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얘가 x고 얘가 x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직사각형의 가로는 x 플러스 4가 됐지. 세로는 x에서 2만큼 줄었죠. 그러면 세로는 x 마이너스 2가 됐지. 그러면 가로랑 세로랑 곱한 게 넓이 110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니까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전개하고 다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로 문제 푼다 생각하면 돼. 근 구한다. 그지? 그럼 x 제곱이고 몇 x? 2x 마이너스 8 11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12 그러면 마이너스 120인가? 곱해서 120이 되면서 차가 이만큼 나눈 수는 얘는 쉽네. 10하고 12네. 그지? 그러니까 10하고 12 1, 1 마이너스는 작은 애가 해야겠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10하고 플러스 12하고 더하면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인수는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2는 0 x는 10 또는 x는 마이너스 10인데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여야겠지? 그럼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0cm 이렇게 돼야지. 밑에 유제 풀어봐.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냈대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사람이나 차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이 폭이 일정하대. 그 폭을 구하셔. 그러면 길을 제외한 나머지 땅이라는 건 빗금친 요 4개, 이 4개의 넓이가 700이었다. 그러면 이 길의 폭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길의 폭이 일정하니까 요 길이도 x인 거고 요 길이도 x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줬니? 갖다 붙이죠. 잘 봐. 요 거리도 x고 요 거리도 x지. 그러면 우리는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을 얘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얘를 x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 가서 이렇게 꼭지점을 저기 땅 하고 닿으면 이 직사각형 부분이 여기가 x만큼 남으면서 이렇게 가서 붙지 않겠니? 얘를 x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러면 요 꼭지점은 얘랑 닿고 얘 꼭지점은 얘랑 닿아서 붙어서 직사각형이 더 크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겠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이 아래에 있는 이 직사각형은 마찬가지. 이 길이도 x고 이 길이도 x니까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두 꼭지점은 여기에 딱 가서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걸 그만큼 붙이면 이렇게 가서 붙지 않겠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만큼은 x만큼 짧아지겠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나머지 얘를 여기다 갖다 딱 붙이면 요 폭하고 이 폭이 같았고, 맞지? 이 폭하고 이 폭이 같았으니까 얘를 대각선 방향을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겠지. 됐어? 그렇게 붙이면 결국은 4개의 부분 조각의 직사각형을 갖다 붙이면 요렇게 그냥 도로가 아닌 부분은 큰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원래는 40이었는데 x만큼 짧아졌잖아. 그럼 이게 가로면 뭐야? 40 마이너스 x지? 세로의 길이는 요게 25였지. 근데 이게 x만큼 짧아졌지. 그러면 요게 세로니까 얘는 25 마이너스 x지. 그러니까 세로는 25 마이너스 x. 그게 넓이 700이다. 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갖다가 붙여서 이걸 조각조각 가지고 더해갖고 그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러면 전개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5x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65x 40 곱하기 25 하면 1000이지. 마이너스 700 넘어오면 300 남나?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곱해서 30이 되면서 65를 만들어야 돼. 그럼 뭐랑 뭐지? 60이랑 5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고 1 요렇게 곱하면 65 마이너스 나오지?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60 x 마이너스 5는요. 그럼 x는 60 또는 5인데 60이 말이 되나? 원래 있던 최대 폭은 40이었지. 40보다 더 크게 길을 낼 수는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5.